안녕하세요, 갓범스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대단한 작품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과연 리뷰 영상을 제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지만 이런 영화를 주제로 그래도 무언가는 얻을 게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힘겹게 리뷰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상류사회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심란한 마음을 이끌고 영화 상류사회에 대하여 다룰까 합니다. 자세한 영화의 줄거리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논할만한 수준의 스토리가 아님은 분명하며 감독의 의도와 예술과 포르노의 차이를 보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영상에 나오는 내용들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으며 미국 학자들의 논문을 참고한 곳도 있습니다. 내용과 영상이 다소 자극적이고 불편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화 안에서 연기하는 배우들과 연출가, 감독 등 상류사회 영화 관계자들에 대한 그 어떠한 악감 정도 없으며 오로지 팩트와 분석에 기반한 리뷰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약간의 스포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4년 미국의 판사였던 포터 스튜어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의를 남겼습니다. 보면 안다. 당시 루미말 감독의 영화 연인들의 성 가치관 논란을 방어하면서 이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포르노에 관한 정의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학자들은 여전히 예술과 포르노의 차이를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미국에서 이 둘은 언론 자유의 개념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온갖 연예인들의 섹스 스캔들이나 성범죄들처럼 그것이 예술이든 범죄이든지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성평등, 권력, 나아가 자본주의 구조까지 논쟁에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을 벌이게 한 주제였던 성은 영화의 분야로도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사람들은 영화의 예술적 가치를 토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화 상류사회는 영화라는 껍데기로 가려져 있다고 해도 관객들,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속 알맹이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다는 것이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상자를 뜯었고 그 상자 안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감독이 관객들을 우롱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감독이 보여주고자 하는 성적 취향의 세계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밋밋한 스토리의 연계와 함께 자극과 자극의 연속입니다.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추악했던 상류사회를 담고자 했기에 영화 안에서 그 계급에 속한 사람들에게 일련의 개연성과 상식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무리겠지만 영화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영화에서 처음으로 장태준과 박은지가 야릇한 감정을 느끼는 씬은 너무나 노골적이며 관객들에게 포르노의 시작을 알리죠. 장태준의 비서 박은지와 한 회장이 부른 미남이라는 여자는 영화 안에서 철저하게 성적으로 소모됩니다. 두 캐릭터는 자극적 소재라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물론 박은지는 나중에 장태준에게 중요한 비리서류 증거들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억지스러운 연출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캐릭터는 소모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배드신과 에로틱한 장면들은 분명 영화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말이죠. 영화의 예술적 가치는 포르노의 존재로 훼손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교수가 있었습니다. 영화가 포르노의 의도와 철학, 촬영 기법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것은 포르노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영화를 가치 있게 하는 에로틱한 장면과 포르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예술과 포르노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촬영 장면에 있습니다. 예술은 섹스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포르노는 성과 관련된 몸의 여러 부분들을 확대해 보여줍니다. 클로즈업된 촬영 속에서 살은 떨리고 모공은 확대되며 샘솟는 땀이 재현되죠. 우리는 확대 촬영을 통해 현실적으로 불분명해 보이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포르노 앵글은 인간의 지각 방식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극중 한 회장과 미나미의 장면이 바로 그것이죠. 그 과했던 장면은 3분 내내 스크린을 가득 채웁니다. 아주 불편할 정도로 말이죠. 여기서 감독의 의도는 매우 분명해집니다. 자신만의 성적 취향으로의 초대. 만약 이 장면이 상류사회의 추악함을 드러내려 했던 장면이라면 절제되고 담백한 연출이 있어야 했습니다.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관객들은 오수연이 자신의 섹스 비디오를 갖고 있는 민 실장을 찾아가 무릎을 꿇는 장면에서 굳이 민 실장이 벗어야 했나를 의심하게 되죠. 또 장태준과 박은지의 불륜 장면은 그 자체로서 소모되고 이후 어떠한 이야기의 첨가나 풀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보여주기식의 장면이었고
그 이후 아무런 의미 없이 잊혀지는 것이죠. 미나미와 한 회장의 질척대는 배드신은 정말 상류사회라는 작품이 영화와 포르노의 경계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수연이 한 회장을 물먹이기 위해 계획한 이야기에도 여성의 몸을 이용한 것이기에 다소 불편한 시선을 갖게 하는 스토리입니다. 자신의 섹스 비디오를 전시회에서 소개하는 오수연을 담아내는 엔딩 연출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감독의 성적 취향에서 더 나아가 감독의 새로운 성인식과 가치관의 소개라고나 할까요? 묵묵히 자신의 섹스 장면이 담긴 비디오 앞에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 추악한 면을 고백하는 장면이라뇨. 엄청난 발상의 전환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영화 사상 최고로 기괴한 엔딩이라는 타이틀을 다른 영화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앞서 말한 영화의 모든 이야기가 전부 다 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상류사의 현실과 추악함을 드러내는 요소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정말 집요할 정도로 성에 대한 이야기에 집착합니다. 성이 없으면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될 정도죠. 이것은 단순히 상류사회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니라 그냥 성적 취향의 향연입니다. 포털 사이트들은 이 영화의 장르를 드라마에서 포르노로 바꿔야 합니다. 성적으로도 상류 계급이 존재했는지 주연에서 조연으로 갈수록 노출의 강도도 차등배분됩니다. 영화의 주연이었던 수혜는 노출이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박해일의 비서관으로 등장했던 김규선은 거의 전라에 가까운 배드신을 감행하죠. 미나미 역할을 했던 AV 배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배우의 유명세와 인지도의 차이입니다. 감독의 의도를 드러내 매우 불편한 사실이죠. 사실 영화의 작품을 여배우의 노출 수위로 단순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배우의 몸을 대하는 감독의 태도에 달렸고 그러한 장면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달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아가씨에서의 김태리와 김민희가 보여줬던 장면들은 스토리 맥락에서 매우 당연했고 영화를 아름답게 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앞뒤 연결이 선명하고 극적 절정을 터뜨려야 할 장면임에 매우 적절한 요소였다는 얘기죠. 하지만 상류사회의 노출신들은 절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극적인 아이템 그 자체였고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도구였으며 관객들은 알 수 없는 감독 개인의 그 어떤 충족감이었습니다. 앞뒤 연결이 선명하지 않고 그러한 장면들은 관객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화들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영화들이 놓친 부분들을 파악하여 새로운 영화 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하죠. 이 영화에 대한 저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극히 고유한 자신만의 성적 취향으로의 초대. 다행히 극장이 아닌 매달 무료로 받는 TV 포인트로 볼 수 있었다는 것에 심심한 위안이 되는 영화였습니다. 상위 1%의 상류사회의 민낯과 추악함을 드러내며 감독은 무거운 메시지를 던지길 바랬지만 상위 1%의 영악함과 성의 세계를 드러낸 작품 영화 상류사회의 리뷰 마치겠습니다.